저는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식을 키웠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딸 민지는 43, 아들 진수는 40입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들이었죠. 특히 민지가 결혼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사위 준우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뭘 기대하진 않았어요. 생일이라고 해봤자 평소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야. 그럼 준비 좀 하세요. 우리가 곧 갈게요. 민지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나서 민지와 준우가 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새로 산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엄마, 오늘 엄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선물인데 그래?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엄마, 지금 바로 가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큰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저는 얼떨결에 차에 올라탔죠. 민지는 뒷좌석에 저와 함께 앉았고 준우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더군요. 어디 가는 거니? 강원도요. 엄마를 위해 진짜 좋은 곳 예약했어요.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딸아이가 이렇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평소 민지는 바쁘다며 자주 연락도 안 했거든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준우도 백미러 너머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이상하게 두 사람 다 오늘따라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그냥 자식들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죠. 차는 2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들이 지나갔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드디어 차가 멈춰섰어요.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5성급 호텔이라고 크게 써 있었죠. 로비 입구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좋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를 위한 곳이에요. 들어가요. 준우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민지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왜? 체크인 안 해? 아, 선물을 차에 두고 왔어요. 같이 가서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우가 밖으로 나갔어요. 민지도 따라 나가더군요. 같이 가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선물이 좀 커서요. 금방 올게요, 엄마. 민지가 손을 흔들며 로비를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지와 준우가 안 보였어요.
20분이 지났죠. 여전히 안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꺼졌습니다. 준우한테도 걸었죠. 역시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차에서 선물 가져온다고 했는데 30분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군요.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4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죠. 호텔 직원 한 명이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이젠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벼락치고 천둥이 쳤어요. 저는 로비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예약하신 게 있으세요? 아, 제 딸이 예약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내역이 없으신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약이 없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직원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확인.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컴퓨터를 봤어요. 정말 없으세요. 오늘 예약자 명단에 그런 성함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다른 직원 2명이 저를 보며 속닥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마 이상한 노인네가 로비를 배회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였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로비 전체가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진수가 받았어요. 엄마, 왜요? 진수야. 엄마가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강원도요? 거기는 왜 가셨어요? 민지가 데려왔어. 호텔에 데려와서는 선물 가져온다고 나갔는데 1시간 넘게 안 들어와. 전화도 안 받고.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느 호텔이에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진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7시였어요. 저는 오후 2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5시간이 지난 거죠. 배가 고팠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8시가 됐습니다.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드디어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진수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진수가 저를 부축해서 집 앞까지 들어왔어요. 엄마, 씻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진수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비에 젖어서 축축했죠. 씻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민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민지는 제 뒤만 쫓아다녔습니다. 엄마, 엄마 부르며 제 치마폭을 잡았죠.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평생 5시에 일어나 살았는데 11시까지 누워 있다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한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죠. 오후 2시쯤 진수가 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죽 사왔어요. 진수가 주방에서 죽을 데웠습니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들고 왔죠. 저는 일어나 앉아서 죽을 받았어요. 드세요, 엄마.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그냥 삼켰죠. 민지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좀 알아봤어요. 뭘? 매형 얘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진수를 쳐다봤죠. 준우가 왜? 매형이 사업을 망쳤어요. 작년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을 망쳐? 준우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식자재 유통업을 했대요. 근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같이 망한 거예요. 빚이 3억 원 넘게 생겼대요. 3억이요? 그 많은 돈을요? 그래서 누나가 엄마를 호텔에 데려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 재산을 노린 거죠. 엄마 식당이랑 예금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누나 동네에 살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매형이 요즘 돈 때문에 미쳐 있다고요. 누나한테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매일 압박한대요. 그럼 어제 그건 계획이었던 거야? 엄마를 호텔에 데려가서 버리면 엄마가 충격받아서 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민지가 왜? 엄마, 현실을 보세요. 누나는 변했어요. 매형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진수가 나간 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이틀째였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민지한테서 온 거였죠. 화면을 켰습니다. 문자를 읽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 식당 좀 팔아서 도와줄 수 없어? 제발 부탁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식당을 팔아달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지킨 식당을요. 그 식당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그 식당으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손이 부르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이제 그 식당을 팔라고 했습니다. 넷째 날이 됐어요. 저는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씻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늙고 지치고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강한 결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수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변호사 사무실 좀 알아봐줘. 제일 좋은 대로.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뭐 하시려고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이틀 뒤 저는 진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더군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버려진 일, 민지가 보낸 문자, 준우의 빚까지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딸한테 넘어가지 않게요.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재산을 이전하시는 거죠. 아드님께 증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드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러면 엄마 재산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괜찮아. 너만 믿는다. 진수 눈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돌렸죠.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떼고 구청에 가서 등본을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지한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답장 좀 해줘. 우리 정말 힘들어.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또 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달 말까지 돈 못 마련하면 집 빼앗겨.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서류가 완료됐어요. 식당 건물도 예금 이전도 전부 진수 명의가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아드님 소유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한테 연락할 거야. 뭐라고요? 도와주고 싶다고 할 거야. 진수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아니, 거짓말이지. 그럼 민지를 불러내야 해. 녹음기를 준비할 거야. 녹음을요? 증거가 필요해. 민지가 왜 나를 호텔에 버렸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직접 들어야 해. 다음 날 저는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민지가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가 생각 좀 해봤어.
정말요? 민지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 저녁 6시에 엄마 식당으로 와. 준우도 같이. 알았어요, 엄마. 꼭 갈게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지한테 물어볼 질문들을 적었어요. 왜 호텔에 버렸는지, 언제부터 계획한 건지. 다음 날 저녁 10분쯤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와 준우였어요. 엄마,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는 살짝 물러섰죠. 앉아. 둘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만졌죠.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도와주신다고 해서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왜 그랬니? 민지가 멈칫했습니다. 뭐가요? 호텔에 왜 나를 버렸니?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준우는 고개를 돌렸죠. 엄마가 변명하지 마. 이유를 물어본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쇼크를 주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니? 한 달 전쯤.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를 어떻게 이용할지요. 식당을 팔라고 했지? 네. 팔아서 뭐 하려고? 민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나섰어요. 장모님, 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3억이라고 들었어? 네. 사업이 망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야. 네. 너무 솔직했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혔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안 빌려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협박하려고 한 거네. 협박까지는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고 했죠. 준우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동의한 거니?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고 대답해. 네, 동의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준우 빚 때문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못 갚으면요. 그래서 엄마를 이용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이용이 아니라. 그럼 뭔데? 효도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돈이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예금도 있고요.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야지. 왜 나를 버렸니?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안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안다고 그런 판단을 해?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인색했잖아요. 내가 결혼할 때도 얼마 안 주셨잖아요. 다른 집은 다 억 단위로 주던데요. 민지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난 40년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너희를 키웠어. 대학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생활비도 매달 100만 원씩 보냈잖아.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찼어요. 그래, 당연하지. 그럼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도 당연하니? 민지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우가 답답했는지 끼어들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이거 다 녹음됐어. 너희가 한 말 전부. 민지와 준우가 녹음기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로 뭐 하실 건데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보낼 거야.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옮겼어요. 그리고 친척 단체 채팅방을 열었죠. 23명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썼죠.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 생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진짜 이랬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친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죠? 사촌 동생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짜 호텔에 버려졌어요? 그래. 세상에. 민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틀 뒤 영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라고? 녹음 파일 들었대요. 누가 보냈나 봐요. 그래서 엄청 화나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이혼하라고 했대요.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민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희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민지 이혼 진행 중이래요. 정말 준우 부모님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대요. 그래. 그리고요. 경매도 진행됐대요. 집이요. 결국 못 막았나 봐요. 지금 월세로 옮겼대요. 민지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세요? 아니, 정말요? 응, 민지가 먼저 선을 넘었어. 엄마를 버렸잖아. 그래도 엄마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죠? 진수는 저를 잘 알았습니다. 편할 리가 있니?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민지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사진 속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었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준우를 만나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71살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제가 지키겠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요.
민지는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대로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죠. 테이블을 닦았어요.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설거지 수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40년 된 수세미예요. 닳고 닳아서 형체도 거의 없지만 아직 쓸 수 있어요. 나처럼요. 진수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실래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요즘 하는 취미 생활까지요.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민지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민지 없이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을 냄새가 났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내일도 식당 문을 열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할 거예요. 진수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요.